우리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라이브 할 때 댓글창에 자꾸 배제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무슨 사건인지 잘 몰랐어요. 녹화 끝나고 서둘러 확인해 보니까 아이쿠야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구가 굉장히 존중의 스포츠인데 그거를 좀 어긋난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이슈를 다 빼고 다 빼고라도 이 야구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배제고와 뭐 설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겠지만 배제고와 광주 일고와의 청년기 예선에서 그렇죠. 경기 막판 8회였죠. 배제고 선수들이 역사 비하 혐오 내용이 담긴 단체 응원 저희 표현으로 이제 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했고 이게 결국 사회적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프로야구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불꽃 야구에서 네네. 최근 배제고 편을 촬영했나 봐요. 근데 그쪽에서 아마 경기 진행했던 모양인데 이미 이제 녹화를 다 했는데 예, 그 촬영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 나오기 전에 예. 그때 징계는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야수협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고 녹화 시점 기준 어제였죠. 어제 배제고에 대해서 전국 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예. 그러니까 올 시즌 남은 시즌 동안에 실은 전국 대회 나갈 수 없고 일단 팀 징계만 이제 예. 서둘러 이루어졌고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속 조치 개선 추진도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응원 행위 금지에 대한 사전 예. 미팅, 이제 사전 예. 안내 의무화를 시켰고 대회 운영 규정에도 이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 그냥 이렇게 금지시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예. 이제 문화부, 문체부, 교육부와 함께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제고 편을 불꽃야구에서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제가 불꽃야구 김성근 감독님한테 어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 결정 이후에 드린 거죠. 예, 네. 그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는 제가 올해 김성근 감독님 취재했지만 정말 거의 처음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한탄에 뜻이죠. 가까운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일성이 이거 어른들의 잘못이다라는 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최강 야구부터 이제 불꽃 야구까지 몇 년 그 떡아웃에서 경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마 야구, 고교 야구 선수들을 뭐 자주 만났는데 굉장히 불편했고 걱정을 했던 게 이미 예, 떡아웃 사이에서 이제 야유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선을 넘네. 예,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예의와 존중에 어긋나는 건데 그렇죠.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일치감치 하셨대요. 그래서 그 불꽃야구 박용택 선수나 고참들 있잖아요. 네네네. 따로 불러서 하지 말아라. 예, 근데 사실은 방송은 네. 뭐 최강야구 불꽃야구는 뭐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예능이기도 예능이죠.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작진에서. 그러나 PD 입장에선 예, 그러나 김성훈 감독님은 단호하게 저쪽에서도 하지 말도록 하고 혹시나 최강야구 선수들도 지금 재미나 뭔가 그 흥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야구 본질 놓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게 뭐 기본적인 핵심 줄기였는데요. 네네. 이게 뭐 배제고 문제가 좀 벌어졌지만 어느 한 팀 뭐 유명 고등학교입니다. 이 경기를 하면서는 1회부터 9회까지 거의 춤을 추는 것 같더래요. 막 떡아웃에서. 예. 아. 저게 뭐지? 예. 이를테면 그게 우리 팀을 예. 응원하고 이러는 거면 괜찮은데 예. 상대 팀을 야유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는 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지? 걱정이 안 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고교야구 선수들이 네. 지금 무엇을 보고 아니 뭐 그 감독 코치들에 직접 배우는 것도 있을 테고 뭔가 프로야구나 아니면 다른 리그의 경기를 보면 간접 체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말씀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지금 1,200만 관중도 넘었고 네네. 흥행 뭐 대폭발이죠. 올해는 뭐 거의 예. 1,300만도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야구장 그라운드나 네. 스탠드나 일면 모습을 보면은 뭐 이전과 달리 좀 예능화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지만 뭐 팬들의 예, 입장이야. 예. 팬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을 좀 놓쳐가고 있다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쨌든 방송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능화된 뭐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만 전달이 되니까 선수들이 고교야구 선수들이 뭐 아마야구 선수들이 그쪽 부분에 좀 매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가 저희도 참 야구 보면 예능보다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예능보다 재밌을 수 있고 뭐 콘서트장 가는 것보다 흥이 날 수 있지만 야구가 예능은 아니에요. 또 콘서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선수들이 과연 그 프로야구를 보면서 좋은 기술적인 거 이런 거를 답습하고 뭔가 배워가면 좋을 텐데 그리고 고교야구 현장도 가보면 뭔가 프로야구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어설프게 재현되는 뭐 스케치북을 들고 하는 장면도 있다 그러고요. 굉장히 그 김성훈 감독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문제 터진 거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에는 진로가 막힌 건 완전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이런 지금 뭐 문제 의식 심각하게 던지셨습니다. 사실 야구의 본질이라는 게 예. 승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패를 겨루는 경기이긴 하지만 야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의미 있는 거고 그 가치들 사이에서는 스포츠맨십도 있고 예. 상대에 대한 존중도 있고 예. 예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야구라는 종목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건데 예. 이런 거 다 빼내고 그냥 이기는 것만 좋다. 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마음껏 야유하고 예. 조롱해도 된다. 이런 예. 건 아닌 거죠. 예. 승자의 품격이라는 것도 있고 패자의 품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 장면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8회 넉점 차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너네는 져도 돼. 야구 못하는 것들아 예. 이런 느낌이 담겨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역사 비하 조롱까지 나온 거니까 예. 이게 좀 심각하도 보이는데 예. 뭐 최강 아니 그러니까 그 최강 목표 준비하다가 여기저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야구 관계자들에게 여쭤봤는데 이 지금 실제로 스카우트들이 고교야구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게 거의 뭐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고 네. 있다고 이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죠. 시끄럽게 네. 응원하는 거 좋죠. 네. 이거를 자기 팀 응원하는 거, 우리 팀 잘해라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이기고 있는 팀이 경기 막판에 우리 이겼으니까 너네 에이 바보들아라고 얼레리 꼴레리 놀리는 거나 다름없어서 예. 이거는 야구의 본질과는 완전히 예. 동떨어진 거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영상 몇 개를 봤는데요. 뭐 거의 뭐 투수 올라왔을 때 뭐 불 지르고 내려와라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유나 파이팅 할 때 뭔가 또 그 안에 넣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너무 질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사실 저희 예. 어릴 때 동네 야구 할 때는 예. 이게 그 심한 야유라고 해봤자 뭐 피처 베이비 피처 베이비 그래서 뭐 피처 이렇게 베이비라는 하나 건 보다 하고, 예. 그 투수 약하니까 우리 타자 예. 쫄지 마. 예. 라는 식의 응원에 가까웠거든요. 예. 근데 상대 선수를 아예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 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내가 꼰대가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다독이고 예. 하지 말도록 조언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의 문제가 예,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많이 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여러 뭐 현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뭔가 그 야구부 내에 물론 감독이나 코치들이 올바른 방향성과 길을 가고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수들과 감독 지도자 간의 그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닌가. 예.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교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비슷하게 더가웃에서 예,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다. 일종의 예. 교권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말 리그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제가 그 고교야구 선수들 시간표, 하루 시간표를 이렇게 대략 살펴봤더니 7사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해서 그 학교 네. 출근은 저희가 하고 등교하죠. 등교해서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이후에 훈련을 하고 저녁 먹고 또 훈련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귀가하는 그 패턴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피곤하죠. 그런데 뭐 사실 주말 리그제를 하는 거는 학습법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고교야구 선수도 공부하고 있고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야구부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야구부에서 야구 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배워야 될 뭐 질서라든가 예의랑 존중 그런 부분이 사라진 거 아니야? 아마 기술적으로 뭐 아카데미를 다니는 친구도 있을 테고 네네. 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스포츠부 감독과 지도자와 선수 간의 그 관계랑은 괜히 동떨어진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만 판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도 뭐 넷플릭스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꿈의 구장 고시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일본 예, 고교하고 근데 다큐멘터리. 무슨 내용이냐면 요코하마 하야토 고교 선수들이 네. 그 고시엔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음. 일본 고교야구 선수들 하면은 떠오르는 그 짧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머리 다 깍지는 소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음. 통일된 모습으로 이게 움직이는데 음. 그 다뤄지는 부분이 지도자와 선수 간 그 뭐랄까 그 예의, 그리고 선수와 선수 간 예의와 태도, 굉장히 그걸 좀 섬세하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행까지 가는 과정도 결국은 야구 선수로서 성공으로 가는 문이지만 네. 인간으로서 하나의 좀 그 완성형 어른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고교야구랑 아마야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고교야구 선수들이 선글라스 이렇게 쓰고 나오고 최근에도 그런가요? 저는 그거 뭐 보고 선글라스까지야 뭐 쓸 수 있다고 예. 보는데 뭐 시력 보호를 위해서. 예. 근데 근데 그게 무슨 뭔 얘기- 쓰지도 않을 걸 그냥 모자에 얹고 예, 나오고 그러는 건 안 맞습니다. 되죠. 그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고교야구가 뭐 이용규 기자도 뭐 과거 현장 취재도 갔지만 시합 전에 경기 전에 그 다 모여서 홈플레이트 옆에서 인사하고 끝나고 또 인사를 하고 또 끝나고 그 상대 감독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 당연한 예의로 알고 있는 그런 루틴이죠, 루틴. 예, 문화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생각하면은 우리 좀 고교야구는 그건 뭐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죠. 예. 결국은 이제 김성 감독님도 그 부분을 아쉬워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과거의 어떤 야구 자체의 본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야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냥 성공을 위한 계단으로만 서로들 인식하고. 예. 그러니까 뭐 고교야구 선수 조명할 때 뭐 구석이 얼마 되고 뭐 하드웨어가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학원 다니는 느낌 아닌가.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예. 사실 그 저희의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조금 더 잘 알리고 예.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해주고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맞습니다.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프로야구 현장을 주로 다니고 뭐 메이저리그 다루고 하면서 아마야구를 좀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조명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뒤늦게 뭐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실을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프로야구 현장 나가서 네. 배제고 얘기를 몇몇 코치분들하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이렇게 뭐 선후배들이 대부분 이제 아마야구 현장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스카우트들도 있고. 예, 뭐. 평소에 많이 하던 모양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고교야구도 그렇고 뭐 중앙야구도 마찬가지겠는데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을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 뭐 체벌이나 무슨 뭐 벌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권 강화위원회 이런 거 만드자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배제고 광주일고 경기에서 정말 부적절한 야유 현장에서 야지라 그러잖아요. 나왔을 때 왜 바로 제지를 못했을까? 이거 만약에 그냥 바로 제지하고 사과했으면은 짧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교육적 효과도 컸을 거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문을 다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 지도자와 그러니까 감독이랑 선수들과 스킨십하고 그 관계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서 큰 문제로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부분 뭔가 선수들이 움직였을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바로 제지할 수 있던 문화가 있었으면은 그게 감독 코치나 보고만 있었을까 싶어요. 그게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현장 코치도 물어보니까 아니 저 선수들 조금 이렇게 혼좀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못한답니다. 예. 잘못했다가 꼰대 소리 듣고 또 학부모들 의식해서 네네. 잘못 얘기했다가 왜 클레임. 사실은 민원. 그리고 최근에 뭐 잠깐 넷플릭스 말씀드리는데 참교육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뭐 아마 순위 주목을 받았죠.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선수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나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장채근 홍익대 감독
예. 예. 그 당시 이제 장채용 홍익대 감독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그 홍익대 감독을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도자 자격증 같은 걸 땄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당시 베이스볼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취재를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 이제 장채은 감독이랑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고 옛날 뭐 타이거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채은 감독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쪽 멀리 있던 당시 수업을 같이 듣고 있던 까마득한 후배 예. 두 명을 불러다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막 욕을 섞어가면서 이 네 가지 없는 놈들아니 막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왜 그러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들 수업을 했던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담배 피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 야구라는 종목은 그때 장채영 감독님 얘기해 주신 게 야구라는 종목은 경기할 때 항상 스타킹도 신고 허리띠도 메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종목인데 어디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담배만 뽀뽀 피고 있다고 예. 그래서 혼을 내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일종의 뭐 옛날식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아 야구라는 종목은 원래 이런 매력 예. 이런 멋짐이 있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전수가 안 되고 예. 무시되고 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리틀 야구부터 지금 뭐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요. 야구장에 나가면은 글러브부터 일렬로 쫙 늘어놓고요. 방망이도 질서정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려놓아서 정말 각을 잡아놓고. 근데 그 각이라는 게 네. 눈에 보이는 각이 아니고 마음의 각이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운동이고 스포츠인데 너무나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군사 문화 같은 게 아니라 예. 메이저리그에서도 마이너리그 팀들 가면 특히 미네소타 같은 팀은 마이너리그에서도 정리 정돈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될 수 있어야 일종의 팀 플레이가 가능하고 예. 제멋대로 흔들려 있으면 팀이 필요한 음. 그 순간의 디테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조하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소년 야구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야구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김성훈 감독님 뭐 여러 번 그냥 같은 얘기를 진짜 여러 번 할 만큼 좀 계속 비통해 하셨는데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잘못했다 가르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었을 텐데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고 말씀하셨듯이 괜히 뭐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꼰대 소리나 듣지 않겠냐. 지금 이게 감독들이나 뭐 코치들의 정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몰팬도 이제 야구가 갖고 있는 미덕, 예. 야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이런 예. 것들을 조금 더 잘 네. 살려서 전달하고 예. 저희도 기사 많이 쓰고 예.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야 그거를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고 아 예. 야구란 이런 종목이구나. 음. 그래서 나는 야구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나는 야구 선수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진다. 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어쨌건 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 예. 현장 분위기 들어보면 이제 더가웃에서 상대팀 조롱하는 건 빠르게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경기에서 또 이기고 있는 팀이 뭔가 어떤 그 상대를 조롱하는 행동, 단체 응원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코치가 아주 크게 혼을 내면서 지금 하지 말라고 예. 제재를 했다고 한 스카우트가 전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학생을 네네. 야구 선수를 바른 길로 끄는 길이라고 야구라는 종목 생각합니다. 전체를.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 사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외국인 선수 이동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두산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NC에서 물러난 데이비슨, 키움이 데려가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산부터 살펴보면 새 외인 타자 발표는 안 됐지만 예. 거의 구체화되고 있죠. 예, 카메론 보냈고 맞습니다. 오피셜 발표 단계는 아닌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유니오르 세베리노. 이 선수가 아마 두산 유니폼을 입고 후반기부터 뛸 것 같습니다. 예. 두산이 바랬던 게 일루수 자원으로 방망이를 잘 치는. 일단 부합을 합니다. 방망이는 잘 쳐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 선수 뭐 소개를 해드리면은 1999년생이고요. 우투 양타. 비교적 어리네요. 예, 네. 하고요. 2017년 그 애틀란타 루키군에서 이제 프로 이력 시작해가지고 트리플 A 3시즌을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올 시즌 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칸 리그예요. 근데 멕시칸 리그에 뛰다가 KBO 리그 와서 성공한 선수들이 꽤 되잖아요. 저 디아즈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그 멕시칸 리그 타바스코에서 올해 54경기 출전해서 타율 3할 4푼, 홈런 5개, 44타점에 OPS 0.931인데요. 네. 이게 뭐 홈런수가 적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5홈런이면 예. 타점수에 비해서는 조금 예, 적어 그런데 보이네요. 뭐 다른 시즌 보면 홈런 굉장히 많이 친 시즌도 있어요. 좀 제가 보면은 이 선수가 일단 포지션이 뭐 일루수를
굉장히 착실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에다가 2루수, 3루수도 가능한 오, 다 된다. 예, 어떤 스카우팅 오프트에는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율 좋고 출루율도 4할 1이니까 꽤 좋죠. 예, 뭐 타율이 워낙 예. 높으니까. 근데, 네. 근데 스탯들이 조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 볼넷이 19개를 올해 얻었는데 출루율이 4할 1이고 54경기에서 근데 삼진을 53개. 53개? 예. 2배가 훨씬 넘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2.5배 정도 되는데. 볼삼비가 에버러지 약간? 배속이 약하지.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뭐 트리플 A와 더블 A 오가면서 홈런을 35개까지 쳤어요. 많이 쳤네요. 그러니까 네. 한 방 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 파워 툴이 조금 그 사이클이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또 모험을 건 거예요. 네. 예, 카메론 선수가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지만 또 OPS나 뭐 타율 보면 그냥 내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죠. 애매한 그러니까 장면이 있었죠. 방망이로 성공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그 계약 문제, 비자 문제 마무리되면 아마 전반기 내에 발표하고 후반기부터 뛰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전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뭘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네네네. 두산은 그러면 일종의 네. 이제 뭐랄까 전통적인 두산이 최근 한 10년 동안 이끌어왔던 타선의 대수술 예.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예. 젊은 선수들이 주전 라인업으로 들어오는 예. 경우도 많아지는 거고 일종의 세대 교체 혹은 체질 개선 예.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예, 최근 보면은 예. 일단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 것도 코너 외야수에 대한 두산 내부의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루수를 뽑는 네, 거죠. 좌익수 김민석 네네. 선수와 이제 우익수 유승민 선수인데 김민석 선수 최근 변화가 놀라워요. 네. 그러게 작년만 해도 조금 아쉬웠는데. 예. 예. 김민석 선수 때 제가 어제도 좀 만나봤는데요. 네네. 잠실야구장에서 올 시즌 타율이 100타석 이상 기록한 선수 중에 그러니까, 잠실구장 타율. 그러니까 LG나 두산 선수겠죠. 네. 3할 6푼 8리로 1위예요. 오. 예,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보다 잠실 타율이 높습니다. 타율은. 예, 예. 네. 그리고 그 잠실 OPS도 0.948로 높아요. 948이면 매우 좋네. 김민석 네. 선수가 사실 뭐 홈런을 뻥뻥 치는 투수는 타자는 네, 아니니까. 그 두산 LG 선수 다 뭐 총합으로 봐도 송찬희 선수가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지죠. 예, 오스틴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 예,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 어제 제가 잠깐 만나봤더니 뭐가 달라진 거냐 했더니 네. 김민석 선수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보다 실투가 왔을 때 그걸 안 놓치고 인플레이트하고 연결하는 확률이 높아졌다. 오, 예. 타석 경험이 그러니까 좀 쌓이면서. 예, 그게 이제 안타가 될 확률이 당연히 덩달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엔 실투가 와서 아차 놓치거나 파울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지금 덜 놓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그건.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야구의 기본 같아요. 좋은 공을 안 놓치는 거, 좋은 공을 치는 거. 근데 예. 그게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은 자기 타이밍 그리고 예. 자기 존 이게 어느 정도 예. 형성됐다는 예, 뜻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성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 보는 게 조금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는데 의욕에 많이 차 있고 점점 성장하고 이 선수가 사실 타격으로 천재성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1라운드 예.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선수는 유승민 삼성에서 온 유승민 삼성에 선수. 트레이드했는데 이 선수를 이진영 타격 코치가 지난해 삼성에 있을 때부터 오래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선수 된다고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에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타자 교체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진영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확신하냐? 했더니, 유승민 어떠냐? 예, 했더니 이 선수 될 선수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래 봤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컨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자기 그 상대적으로 좀 홈런이랑 큰 타구는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컨택을 하는 반면 이제 타구 비거리는 덜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거는 손은 안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굳이. 예. 아직 그런데 어리니까. 잘하고 있는데 뭐 1군 무대에 서서 뭐가 위축되거나 긴장하거나 다른 의식을 해서 뭐 페이스가 흔들릴 그럴 멘탈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진영 코치가 여러 젊은 선수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은 카드로 지금 점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움직임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 히팅 포인트 붙어 있고 예. 홈런보다는 이제 중장거리 혹은 뭐 예. 단타 위주의 스윙 그런 걸 기사에 보면 이진영 선수의 현역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예, 이진영 맞습니다. 코치의 현역 선수 예, 시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기록 하나 찾아봤더니 유승민 선수가 1군 올라와서
포심 페스티벌 컨택률이 93.3%예요. 포심을 잘 고르기도 하고 일단 스윙이 나가면 포심을 맞춘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그 송찬희 선수 저희가 소개하면서 직구대는요. 예, 그 송찬이나 문정빈 선수가 1군에서 통하는 것이 2군 투수들보다 무브먼트와 구속에서 우위에 있는 1군 페스티벌을 좀 대응하고 있다는 맞아요. 그 말씀 드렸는데 네네. 유승민 선수가 지금 그런 툴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1군 직구를 따라갈 수 있다. 예. 예,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가 NC 예, 외국인 선수 데이비슨을 보내고 네. 더 나은 선수가 안 오면 어떡하지? 외부에서 그런 시선도 있을 텐데 확실하는 것 같습니까? 발표했죠.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곧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예. 말씀드렸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예. NC의 새 외인 타자 블레인 예. 크림 예, 이 소개해 영입이 주시죠. 됐고 데이비슨이 이제 삼진 비율이 높은 대신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예. 있는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한 타자였는데 크림은 이제 힘 있는 타구 날리지만 비교적 컨택 능력이 좋고 뭐 파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컨택 능력과 선구안이 좀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어떤 공격의 흐름과 연결을 이어갈게 할 수 있는 삼진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타자를 찾는다고 했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타자로 보여요.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뭐 뛰어난 성적을 남긴 타자는 아닙니다. 이제 한번 딱 맛보고만 내려온 타자인데 사실 어릴 때도 디비전 1 리그 대학 리그 때도 디비전 1이 아닌 디비전 2에 있는 미시시피 대학을 나와서 어릴 때 어떤 유망주 순위에서는 굉장히 밀려 있는 선수니까 어릴 적 재능은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지명 순위도 당연히 낮았겠죠. 19라운드인가 지명이 돼서 계약금 $5,000. 아주 싸게 이 정도면 메이저리그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서 트리플 A까지 올라가고 결국은 메이저리그 딱 찍어본 이런 예. 경험을 따져보면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의지, 열정 이런 것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스탯을 살펴보면 마이너리그 통산 삼진 비율이 17.9%거든요. 예. 볼넷 비율이 10.4%. 데이비슨이 KBO 리그 삼진 비율이 25.3%였어요. 예. 그 볼넷 비율이 4.8%. 차이가 컸죠. 요거는 예. 좀 차이가 나는 예. 삼진을 좀 덜 당하고 볼넷을 비교적 많이 얻는 이런 스타일의 타자라는 점에서 임선환 남장 통화했을 때도 어떤 공격의 연결성 이런 거 강조했고 크림이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상으로 스탯상으로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벌써 기자회견 했잖아요. 본인의 워딩에서도 좋은 안에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않을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컨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미국 내 평가에서도 하이 패스트볼도 잘 대응하고 변화구도 잘 대응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임순환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하이 패스트볼도 잘 치고 변화구도 잘 치면 메이저리그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KBO 리그에 왔지? 그래도 구단의 홍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뭐 다른 근거가 있나요? 수비가 안 된대요. 뭐 하나가 부족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예. 크림은 이제 1루 수비를 봐야 되는데 1루 예. 수비 1루수로서는 공격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이저리그 주전 라인업에 1루수로 뛰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포지션의 수비 능력과 주루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타격에서의 재능은 있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포지션 안에. 그 차이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KBO 리그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1루수로서의 보일 수 있는 능력도 뭐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장타력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다만 주루 능력은 매우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로 뭐 이렇게 봐서 안 좋은 게 또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득점권에서 해결 능력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관심 가는 대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예. 오스틴과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LG 오스틴딘이요? 네. 오스틴처럼 터지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실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 오스틴 딘이 실제로 그 40인 로스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한국에 와서 쭉 성장을 한 거잖아요. 하긴 뭐 이호준 감독이 그 LG 타격 코치랑 뭐 수호 코치로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오스틴을 봤죠. 봤죠. 예. 이호준 감독의 평가도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윙 메커니즘이 오스틴과 좀 비슷하다. 오스틴처럼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좋대요. 이 오스틴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 미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야 이게 우리 이제 크림 데려오는데 크림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크림 걔 한국 가면 너네 벤치 엄청 시끄러울 거다. 하도 와 응원 파이팅 넘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공 의지와 열정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 곡선을 살펴보면 지금도 물론 당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NC 입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틴이 마이너리그 통산 삼진 비율이 17.6%였거든요.
그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예. 오히려 볼넷 비율은 음. 오스틴이 8.7%보다 이제 크림이 조금 더 높은 예. 이런 상황이어서 요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그 NC에서 떠난 데이비스는 키움으로 갔고 음. 두산도 새 외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예. NC도 새 외인 타자 바뀌니까 음. 이제 전반기 막판이고 후반기 들어가면서는 이제 외인 타자들이 어떤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올지 요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구단들 지금 외인 타자 그 결정 변화와 무관한 구단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선수들이 어떻게 예, 할 것인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키움이 외인 타자 둘 쓴 거는 그 뭔가 납득이 간다는 관계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데이비스는 물건 예. 나왔을 때 얼른 잡는 게 예, 필요했다. 팀 타율, 팀 OPS가 너무 큰 격차로 맞아요. 최하위까지 쳐져 있잖아요. 네. 키움이. 그러니까 뭐 축구로 따지면 수비만 하는 거예요. 전후반 90분 내내. 그러니까 뭔가 아마 궁여지책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 딱 이제 웨이브로 나왔으니까 바로 잡을 수 예.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차붙일 예, 필요 그 없이. NC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연봉을 키움 쪽에서 내주니까 좋죠. 그러네. 예, 그 아주 큰 예, 이득이네. 몸값도 데이비스 개이득이네, 선수가 개이득. 싼 선수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때 막 1+1 계약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단의 데이비슨이 왜 올해 이렇게 고전하냐 했더니 그러게요.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뭐 전력 분석가는 아니지만 패스트볼 대응력이 그러니까 ABS가 또 조금 뭔가 자리를 잡으면서 하이 패스트볼 구사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공빠른 선수들이요. 네. 이 대응력이 첫 해보다 둘째보다 올해 좀 떨어졌대요. 데이비스는 실제로 약간 낮추면서 예. 약간 어퍼스윙을 하는 스타일이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패스트볼 대응력이 떨어지면 변화구에 대해서 동반해서 대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그 패스트볼, 그러니까 포심 대응력이 네. 그 작년 재작년은 2할 6푼 중반대 정도였는데 원래 타율이 높은 선수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에버러지가 높은 선수한테 올해는 2할 4푼 1, 2로 더 떨어졌는데요. 떨어졌군요. 예,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전을 했구나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데이비슨이 키움으로 가서 어떤 데이비슨일지 굉장히 그게 굉장히 주목을 할 테고요. NC도 좀 예의주시할 테고 키움이 중후반기 레이스 그리고 키움이 성적을 내게 되면 앞으로 키움이 순위 싸움이 진짜 복잡해집니다. 움직일 또 뭐 어떤 구단 꽃축구라고 불릴 수도 있고. 게다가 예. 어젠가 그저께 안우진 예, 예. 엄청 잘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안우진 알칸타라 등판하고 데이비슨이 쳐주면 키움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키움과 경기를 했던 L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LG. 야, 어제 선발이 함덕주였어요. 불펜데이. 예, 그 LG가 전반기 내내 저 경이로운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쓰고 나왔는데 저도 참 기사를 쓰면서 좀 제목도 그렇고 네. 조금 이게 베테랑 레벨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제목 이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LG의 월간 야구. 월간 LG. 예, 월간 LG. 예, 그러니까 월마다 좀 바뀌어요. 매월 막. 야구의 컨셉과 팀 컬러와 장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에는 방망이 때문에 고전을 했잖아요. 진짜 고전했죠. 예, 왜 사이클이 안 올라냐 해서 미스터리 방망이 편. 네. 그리고 5월에는 갑자기 마무리가 사라져가지고 차명수 단장 미국 다녀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로 뭐 특단의 조치로 투입을 하죠. 매월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가 그 펼쳐지네요. 액션물, 네. 액션 마무리. 그리고 네. 6월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발진에 좀 틈이 생기면서 뭐 투수진의 중심을 뒤로 이동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릴러 선발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어쨌든 스릴러든 뭐 액션이든 LG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지금 뭐 1위고 6월에도 선발진 자책이 전체 9위였거든요. 쭉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15승 10패 승률 6할로 그 1위를 했습니다. 기아와 이제 동률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액션 뭐 드라마고 이런 거 LG 벤치 LG 구단에서 하고 싶겠어요?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고 경기 수가 누적이 되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선발 시스템이 선발 로테이션이 자리 잡지 않으면 예. 지금 상적을 이어가서 단기전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선발의 압도적인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예.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개막 이후 LG 선발 마운드에 오른 선수가 11명이더라고요. 6월에는 8명이고 정말 로테이션이 뭐 롯데처럼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던 네네네네. 팀과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한때는 선발 후보가 되게 많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예. 아니 4월만 하더라도 치리노스 빼고는 선발 그렇죠, 자체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 음. 그리고 그 어떤 선수죠? 그 토로스 선수 말고 웰스의 임창규의 뭐 웰스. 네. 웰스와 송승기 선수가 그 5경씩 등판했는데 4월까지는 평균 자책이 1점대였어요. 맞아요.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치가 안정적이었는데요. 이게 뭐
갑자기 또 6월에는 완전히 다른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승률이 다 6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건 네. 이긴다. 네. 근데 네. 어쨌든 후반기에는 그런 무슨 뭐 스릴러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예, 다큐멘터리처럼.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등판하는 함덕주 선수가 그 순서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구 삼성전인데 네. 이날 아마 송승기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할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회복이 좀 되나요? 송승기 선수가 등부상으로 좀 내려가 있어 좀 조절 중이었는데 조금 회복이 더뎌서 좀 이번에도 함덕주 선수 이제 오프너로 썼습니다. 근데 혹시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다시 나오면은 송승기 선수 등판은 후반기 첫 로테이션을 미루고 네네. 한 번 정도 더 불펜 데이를. 오프너를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이정용 선수가 지금 2군에 내려가 있는데 올라와서 등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좀 예, 잘 추스러서 간다. 예, 지금 그냥 공포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LG를 만나는 팀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다른 구단 관계들은 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기록으로 그렇죠. 보고. 근데 지금 LG를 딱 잡을 수 있는 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안우진 정도 돼야 잡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쫓아갈 팀 중에 예. KT가 조금 힘이 떨어졌고, 최근에 좀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여기 화력의 팀인데 화력이 아직은 지난해만 못하단 말이에요. 디아즈 선수가 홈런퍼 펑펑 치고 이런 게 나와줘야지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러니까 삼성 그 팀 경기 스타일을 보면 네. 어느 순간 몰아쳐야 될 때 우당탕탕 몰아치는 힘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즌 경기 초반부터 압도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 가지 틈이 예. 생겼을 때 우당탕탕 예. 칠 수 있는 건 있는데 전체적인 압도감은 조금 부족한 네, 아직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곧 올스타 브레이크인데 음, 이쯤 되면 사실 트레이드 마감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사실 이제 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 네.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나오고 이용규 기자 올해 트레이드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키움 아니면 사실은 예. 지금 누굴 주고 받기가 굉장히 순위 싸움이 빽빽한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관계자들 몇 분 통화하면서 네. 뭐 사실 이 트레이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한 건 아닌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분위기랄까 네네. 문 밑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그냥 건너 간접적으로 들어봤는데 뭐 설설설 소문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카드들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키움 빼고는 다 가을 셀러가 할 야구를 수가 노리고 있고 없어요. 순위 예, 싸움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교체하면 승부를 걸잖아요. 그 쉽게 주전급 트레이드는 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를 내줬다가 자칫 너무 잘해버리면 우리 어떡하지? 이게 더 예민해진 시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에 네. 급작스럽게 뭐가 진행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트레이드라는 게 뭐 두세 달 뭐 그냥 밀당만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려면 바로바로 되죠. 예.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레이스랑 후반기 초반에 결국 7월 말까지. 네네. 근데 그 레이스의 그 순위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능성만 따져 보자면 예. SSG가 지금 많이 쳐져 있고 예. SSG의 원래 이제 팀 컬러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청라돔 이후에 아주 강력한 그 라인업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어떤 구단 전체적인 선택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뭐 추이를 보겠죠. 순위 싸움을 네.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니까. SSG도 뭔가 변화나 외국인 투수 구조에 좀 살펴보는 걸로 들었는데. 네네네. 예, 그런 그렇고요. 것들을 좀 살펴볼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야수랑 뭐 불펜인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지금 구조가 또 좀 많이 달라졌어요. 팀별 뭔가 좀 불펜이 넘치던 팀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외야수 필요한 팀은 팀이 조금 더 애매해졌고 채워지는 것 같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하나만 하더라도 뭐 중견수 얘기가 정말 지겹도록 나왔는데 아마 맞았죠.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현빈 선수가 지금 중견수 들어가면서 뭐 그냥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문현빈 선수가 중견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 그 강한 타선을 그럼요.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김태현 선수가 워낙 잘 치니까 예. 거기 딱 들어가서 좌익수로 들어가서 예. 게다가 문현민 선수가 이제 사실은 좌익수 우익수의 타구가 휘어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판단이 좀 어렵잖아요. 예. 오히려 중견수는 폭이 넓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 타구의 질은 네. 중견수가
지금 뭐 캐치하는데 가장 쉽죠. 좀 타구의 무브먼트.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타구에 뭐 투심이나 슬라이더 확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 거. 확 이거 스위퍼처럼 예, 이렇게 그러니까 훅 걸리고 뭐 슬라이스 걸리고 이런 타구가 적으니까 다만 이제 머리 뒤로 날아가는 것만 어떻게 잘 네, 이렇게 판단할 네. 수 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앞뒤 그리고 이제 뭐그 자리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근데 박혜민 선수처럼 뭐 광역으로 커버하는 걸 당장 기대할 수 없겠지만 케빈 김호령은 약간 예. 논외로 하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한화도 문현민 선수의 공격력을 살려서 다만 한화는 화요일 경기 노게임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어제 경기는 예, 결국 그게 졌는데 예, 7대 0이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야구가 운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균 기자 샤머니즘 베이스볼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한 시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예, 언젠가 또 운이 예, 돌아오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경기를 잡았으면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됐을 텐데 경기를 초반에 박준영 선수, 불꽃준영 선수 잘 던지더라고요. 근데도 네. 경기 중반 싸움에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리드를 빼앗겼죠. 예. 자 어제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었죠. 박영현 선수와 박정현 선수의 맞대결. 네. 자 둘 다 유신고 나온 형제 네. 맞대결. 박정현 선수가 홈런을 쳤고 네. 꽤 화제가 이게 됐더라고요. 그 유신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고교야구의 그거를 예, 조금 좀 제가 들여다보는 게 거의 거칠었다는 거 그거 반성하셔야 반성해야 돼요. 됩니다. 아, 예, 네.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어제 김성훈 감독님도 정말 한탄하듯이 목소리를 내셨고 현장에서도 코치들이 다 뭐 선수 다 뭐 스태프레로 끝내고 다 후배들도 봤잖아요. 대부분이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뭐 참 이 선수들이 그 사실은 괜히 서 있다가 징계 6개월 먹은 선수가 있을 텐데 좀 사실 네.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던 선수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